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개인 생활도 있고 제 개인적인 또 업무도 있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유튜브와 블로그도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 업무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블로그도 예전에는 영상 밑에 대본을 쭉 길게 적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지 않고 글로 보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밀리는 업무를 좀 막아보고자 그 대본 쓰는 일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글로 보셨던 분들께는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가족분들은 최근에 도박 문제가 발견이 돼서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고 저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이런저런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초기에 도박 문제를 어떻게 세팅해서 치료해 나갈지 방향을 잘 잡아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이처럼 도박 문제가 초기에 발견됐을 때 가족분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좋은지 가족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대상자분들께서는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가족분들께서만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도박 문제가 가족분들에게 발견이 됐을 때는 대부분 첫 1회에 발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담실에 오거나 제가 만났던 분들도 대부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몇 번의 도박 문제가 반복되어서 다시 또 도박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예전에 올린 가족들이 도박빚을 갚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영상을 기본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그 영상부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정도로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박자가 자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생겨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이 빚이 많고 도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대상자들 보면 느낌이 있죠. 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신경질적이고 뭔가 감추려고 하고 일상생활 리듬이나 이런 것도 다 깨져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때 이 도박자들은 자신이 이 도박 문제와 빚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어가는 것과 도박 빚을 갚아가는 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빚을 갚으면 도박 문제가 해결된다. 도박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걸리거나 이랬을 때도 오히려 가족들이 이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빚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될 정도로 빚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변화에 대한 동기, 자기가 뭔가 바꿔봐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게 막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조치를 하거나 뭐 욕을 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도박을 끊어가는 걸까요? 빚을 갚는 걸까요? 빚을 갚는 겁니다. 근데 도박자는 이걸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빚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도박 문제는 빚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빚 쪽으로 우리의 관심도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빚 문제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둘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때 도박한 사람을 치료 장면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최대한 빚 얘기를 줄이거나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자꾸 빚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갚을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도박자는 자기도 빚을 갚으면 이 문제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빚을 어떻게 갚을지 자꾸 물어보니까 아 역시 빚을 갚아야 도박 문제가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도박을 어떻게 끊어가야 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빚을 어떻게 갚아가야 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어가는 모든 행동이
빚을 갚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도박자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은 빚에 대한 얘기를 줄이거나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빚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빚 얘기가 나와도 다른 얘기로 도박을 끊어가는 얘기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부모님들께 어떻게까지 얘기를 드리냐면요. 만약에 오늘 아드님이, 남편이 몰래 도박을 해서 돈을 몇 억씩 따왔다. 실제로 몇 억씩 딸 수 있거든요. 제가 막 5억 이렇게 따시는 분도 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도 나중에는 잃지만. 그래서 그렇게 돈을 따가지고 빚도 갚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오고 밥도 사고 막 이랬어요.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되게 묘해요. 마음으로는 정말 돈 문제가 아니라 도박 문제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막상 돈을 딱 받고 그러면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도박을 잘 끊어가시는 분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이런 돈, 이런 도박을 한 돈, 쓸모없는 돈이다. 나는 이런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돈 나에게 필요 없다. 라고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도 거의 없겠지만 돈 문제만큼 이렇게 냉정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 돈 문제로부터 이런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돈 문제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요. 도박자가 돈 얘기를 해도 도박을 어떻게 끊어갈래? 또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일을 해서 뭐 투잡을 띄어서 내가 빚을 언제까지 갚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빚은 그렇게 갚아갈 건데 도박은 어떻게 끊어갈래? 도박을 끊을 방법은 뭐니? 이거를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요. 도박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과의 신뢰로운 관계가 깨져서 자기를 못 믿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사는 거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도 열심히 해서 빚도 열심히 갚아간다. 다시 또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그래, 그거 존중한다. 도박비를 열심히 갚고 너의 경제적인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존중을 한다. 열심히 해봐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박이 끊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다시 예전처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도박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도박 치료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힘듭니다. 물론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게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도박 문제가요, 3번, 4번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제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들어요. 먼저 연을 끊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고 그러진 않지만 정말 그만큼 힘든 거죠. 내 자식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좀 이 문제로부터 좀 거리를 딱 두고 좀 마음을 딱 차단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좀 냉정하고 좀 분명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돈 문제를 딱 냉정하게 끊어주세요. 그리고 도박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너는 도박을 어떻게 끊어갈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박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돈만 갚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나는 네가 돈 갚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박을 끊어가는 게 중요하다. 분명한 입장을 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명한 태도가 도박자의 생각을 바꾸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가족분들께 화를 참아라, 뭐 억지로 그 상황을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화낼 수 있고요. 충분히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화나고 이 분통한 이 마음을 다 담고 지내시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서도 냉정하게 좀 자세를 유지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화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쌓이는 게 많이 있는데 화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 화냈다는 거에 너무 막 자책하거나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했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히 화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화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화내거나 또 슬퍼하는 모습도 도박자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도박을 끊어가는 마음에 좀 힘이 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대화를 할 때 돈 문제가 아니라
도박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도박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갚으면 도박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돈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도박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도박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야 된다. 처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빚 문제와 도박 문제에 대해서 구분하는 건 이거는 아주 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분명하게 좀 냉정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로 빚 문제가 아니라 도박 문제가 우리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도박 문제를 초기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종의 꿀팁 같은 거죠. 하지만 도박 문제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꿀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힘든 팁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힘든 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시다가 좀 힘들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 온라인 쪽에 문의를 해주세요. 저도 그 상황을 좀 알아야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박으로부터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